부동산 거래 가격 구축, 검증은 누구? 자, 이건 뭐 이미 한 25일 때인가 우리 시험 문제에 이미 나왔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즘 안 나오고 장관이 구축,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시장 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시가 돈도 없는 것이 이럴 거니까 국가가 하자. 자, 검증을 또 국장이 시도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통보도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세금 자료 활용은 세무, 관서의 장. 활용할 수 있다고지 해야 된다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여기도 내려면 어려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서 작성 방법 마지막에 봤을 건데 요 놈도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분, 포, 분양권, 그리고 입주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분제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외가 아니라 분포입니다. 한번 정리를 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에 있는 것들 정말 중요하니까 꼭 정리 한번 해놓으시고요. 기억나나? 자, 기억 안 나게 되면 시험장 가서 발목을 잡습니다. 한 문제 부족해갖고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아주 그냥 재수 없는 소리만 해서 정신 번쩍 나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에 그냥 간단하게 한 문제 서비스로 그냥 줬습니다. 언제? 그리고 금액 얼마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줬습니다. 그리고 항상 조심하실 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신고는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자, 임대인과 임차, 우리는 매매 신고만 해주면 돼.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도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보증금 봐야 되겠다. 월세도 봐야 되겠다. 임대소득세 왜 안 내냐? 그러니까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제 뭐 세금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은데 웃기고 있네 게입니다. 이제 신고하면은 금액 다 들어와. 금액 다 들어오면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내 게입니다. 저 월세 소득을 받았는데 보증금 소득을 받았는데 왜 세금을 안 내냐고 게입니다. 그래서 날로 먹으려고 이럴 것 같으니까 조사는 않겠다고 하지만요. 지금 자료 다 쌓입니다. 자료 다 쌓여가지고 한 5년, 세금 시효가 딱 5년 갑니다. 5년 되자마자 그냥 신고해. 그리고 안 냈던 거 가산금까지 붙일 줄 모릅니다. 우리 세법 배웠죠. 신고 안 했네. 그 금액에다 20% 신고 안 한 불성실 거기다 가산세 얻어맞습니다. 하루당 0.025%를 얻어맞습니다. 감이 안 오시죠? 만약에 1,000만 원이면 하루에 2,500원입니다. 커피 한 잔씩 나간다입니다. 하루에입니다. 2,500원씩입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긴장하자. 그러니까 막 두세 개 넘어서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그냥 뭐 전세 한두 개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많아지면은 신고 안 하신 분 겁 좀 내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제 우리도 이제 계약서 막 쓰시는데 우리 사장님이 건물을 좀 많이 갖고 있네. 신고하세요. 신고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만수무강에 지장 없습니다. 신고를 해야. 그래야 문제가 정말 없다는 겁니다. 쌓이면 아주 엄청 나버린다는 겁니다. 조심하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잔금 그러면 안 되고요. 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기도 부동산 따라간다. 부동산 소재지의 시 그리고 군, 구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래관리 시스템 들어가면 왼쪽은 임대차 신고, 오른쪽은 매매 신고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는 이 임대차 신고의 필증을 가지고 가야, 은행에 가지고 가야, 여기 명륜동에 농협에 갈 때 그냥 가면은 대출도 못 받습니다. 자, 임대차 신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 안 맞으면 대출도 못 받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괜히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설명을 안 해주면은 그거 안 해줬다고 니가 날 겁니다. 오늘 같은 날 그냥 엄청 더워갖고 갔다 왔더니 빠꾸 맞았네. 자, 그러면 우리 중개사무소한테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칠 거라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제재 말고. 아, 대출 받을 때. 제재는 보류된 거 맞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이제 서류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신고사항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자,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임대인 누구냐? 임차인 누구냐?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리고 물건 어딨냐? 이런 거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돈이 얼마요? 그러니까 요걸 가장 먼저 파악을 하려고 보증금 얼마, 6천 초과, 30만 원 초과 신고해. 그입니다. 안 하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야. 여기는 500 아니다, 300 아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한 날짜 2년이요, 3년이요, 계약 기간.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는 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갱신 요구했냐 안 했냐, 요 행사 여부도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서식에도 있고 교훈하셔야 됩니다. 갱신 요구는 한 번에 한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만 5%. 자, 2년 후에는 정말 시세대로 받으니까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합니다. 저기 엄마 아파트 그냥 44년 돼 갖고 전세가 4억이었는데 갱신 요구 한 사람은 아주 그냥 저렴하게 살았는데 막 8억도 있고 10억도 있고 아주 난리가 없습니다. 갱신 요구 쓴 사람 안 쓴 사람 지금 현재 시세대로 금액 차이가 막 엄청나게 나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난리가 없네. 그래서 전국이 정말 전월세가 많이 상승해 버렸습니다. 갱신 요구 딱 2년은 좋았는데 2년 후에는 정말 크게 걱정됩니다. 이제 원주에서 못 살 걸, 저기 안동 가야 될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동네도 만만치 않을 걸 계획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정말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잘 설명을 또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써라, 그입니다. 써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밖에 없다. 갱신 요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단독으로 신고도 가능하고 한 사람 주고도 안 한다고 하면은 그입니다. 자, 신분증명서 제시해서 가능하고 자, 임대 임차인을 대신해서 대행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같은 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없어졌다. 잔금 안 치르고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임대차 등의 해제 신고를 또 30일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매매하고 해제 등의 신고 요건 간내, 30일은 간내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금액이 얼마라고요? 500 아니네. 그입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 보류를 좀 다 시켜놨다는 겁니다. 안 때릴게. 또 1년 정도 안 때릴 때니까 그냥 신고해.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요거 이제 1년만 정말 봐주고 더 이상 안 봐줄 거다. 라고 해서 신고 늦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